안녕하세요. 호주 유학이민 전문 에듀커넥션스의 꽃님 오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혼자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따라 하시면 누구나 쉽게 혼자서 신청하실 수도 있으니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 영상은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처음 신청하시는 한국에 거주 중인 분을 기준으로 안내되는 영상임을 미리 알고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호주 이민성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페이지로 바로 가셔야 되는데요. 이 주소는 제가 영상 아래에 설명란에 남겨드릴 테니까 복사해서 바로 이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이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유저네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처음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호주 이민성 계정이 아직 없으실 테니까 아래에서 Create IMI Account 버튼을 클릭하시고 개인 디테일을 작성하시면 계정이 생성됩니다. 이때는 개인의 계정이기 때문에 Individual 이 버튼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 아래에 Legend.com이라고 하는 선택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틱하지 않고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 아래에는 개인 디테일을 남기시고 제일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아래 Continue 버튼을 누르시고 나머지 디테일을 더 작성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미 계정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 뒷페이지까지는 이동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면 없이 설명을 드리자면 비밀번호 세팅하는 것과 나중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에 필요한 질문과 답에 대한 내용을 적는 게 전부니까 어려움 없이 계정 생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계정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셨으면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 페이지에서 유저네임과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여러분들이 생성했던 유저네임과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페이지가 뜨는데요. 이 페이지는 이민성에서 뉴스와 같은 내용을 보여주기도 하니까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Continue 버튼을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가 보이시죠? 여기서 New Application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Working Holiday Maker라는 버튼이 있고, 클릭하면 Work and Holiday 비자, 사륙이 비자, 그리고 Working Holiday 비자, 417 비자 두 가지가 보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호주 워홀 비자는 두 번째 보이는 서클래스 417 비자입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Terms and Conditions 이라는 페이지가 보이는데, 이 내용 읽어보시고 동의하냐라는 질문에 틱하시고 Next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Terms and Conditions 이 내용은 읽어보시면 좋지만 저도 사실 아직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은 없어요. 이제 온라인 비자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첫 질문은 현재 어디에 거주하냐라는 질문이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한국을 찾습니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한국이 나오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한국에 거주하시는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를 기준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코리아, 사우스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다음 질문은 Legal Status라는 질문에 Citizen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아래 질문에는 호주에 동반할 자녀가 있냐라는 질문에 No를 하시면 되고, 결혼하셨어도 워홀 비자는 받을 수 있지만 자녀나 배우자 동반을 하지는 못하십니다. 다음 질문은 서클래스 46이라는 Work and Holiday 비자를 받았던 적이 있냐라는 질문인데 여기도 No를 하시고요. 그 다음 질문에는 First Working Holiday 비자라는 거를 클릭하시면 되고, 그 아래 질문은 예전에 서클래스 417 비자, 즉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적이 있냐라는 질문인데 이것도 No를 합니다. 그리고 예상 입국일을 여기에다가 적어 주시는데, 예상 입국일은 말 그대로 예상하는 날짜이기 때문에 실제 입국일과 차이가 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2주일 내에 입국할 거라고 여기에 답변을 한다고 해서 호주 이민성에서 거기에 맞춰서 비자를 주지는 않을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예상 입국일을 여기에 적었으면 Next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상 입국일을 11월 30일이라고 적어 볼게요. 그리고 Next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시는데요. Family Name은 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Given Name은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끔 반대로 적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적는 내용은 모두 여건을 기준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특히 Given Name에 띄어쓰기가 있다면 띄어쓰기까지도 동일하게 기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서류상 생년월일과 실제 생일이 다른 분들이 실제 생일을 넣으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권상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여권 발행국가 질문에는 한국을 또 찾아서 넣으셔야 되는데 조금 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이렇게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헷갈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 아래 질문도 마찬가지로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사우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여권 발급일과 여권 만료일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Place of Issue라는 질문에는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권 사진면에 보시면 발행관청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참고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주민등록증 Yes 누르시면 되고 디테일 입력하시는 부분에 이 Add 버튼을 눌러서 기입해 주시면 되는데요. Confirm 버튼을 누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생지를 적는欄인데 출생지는 본적을 적으시면 안되고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 초본에서 나와 있는 출생지를 적으셔야 돼요. 가끔 본적을 적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음 결혼사실 유무에 대해서는 저는 일반 싱글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Never Married라고 선택을 하고요. 다른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인데 여기에는 No를 할게요. 만약에 Yes를 클릭하시게 되면 실제로 개명을 하신 분들은 Yes를 선택하시고 디테일을 적으시고 마지막 단계에서 개명하시기 전에 사용했던 이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제이슨이나 신디와 같은 영어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Yes를 하시고 적으시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닉네임이기 때문에 서류상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이름이라서 그냥 No로 대답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은 한국 국적의 시민권자입니까? 라는 질문이니까 Yes를 하시고요. 다른 나라의 국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No를 하시면 되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Yes라고 기입하시고 여기도 디테일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다른 나라 여권이나 여행할 수 있는 서류가 있냐라는 질문에도 No 하시고 똑같이 Yes 하시면 디테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신분증이 있냐라는 질문에 No 하시면 되고요. 굳이 운전면허증을 적으실 분들은 Yes 하시고 디테일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 12개월 내에 호주 비자를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No 하시고 Yes일 경우에는 또 디테일 적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No를 하고 Next 버튼을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확인 페이지로 넘어가고 다시 한번 개인 신상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잘못 기입한 게 있으면 아래 버튼에서 Previous 버튼을 선택하시고 눌러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대로 기입하신 분들은 Yes 누르고 Next 버튼을 눌러서 넘어갑니다. 이 페이지에는 개인 연락처를 기입하는 페이지인데요. 거주하는 국가는 코리아 선택하시고요. 여기서는 또 코리아 사우스를 선택하셔야겠죠. 출석 가능한 호주 이민성은 어디로 할 거냐? 여기에는 사우스 코리아 서울을 선택해 줍니다. 서울 주재 호주 대사관을 뜻하는 거죠. 실제 출석하는 일은 없겠지만 한국에는 서울에만 호주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그 아래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상세히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취나 고시원 등의 임시 거주지를 지내고 계시는 분들은 부모님 댁 주소를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포스털 어드레스와 위의 주소가 동일하냐는 질문이고요. yes 하시면 되고, 만약에 우편물을 받게 되는 주소가 다른 주소라면 no 하시고 디테일 적어 주시고요. 그 아래에는 전화번호를 넣으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집 전화를 잘 안 쓰시니까 휴대전화번호만 남기셔도 괜찮습니다. 한국에 계시니까 국가번호 82를 앞에 넣으시고요. 핸드폰 번호에 제일 앞자리 공짜는 빼고 이렇게 기입을 해줍니다. 그 밑에 이메일 주소도 넣어주시고요. Next 눌러서 넘어갈게요. 다음 질문은 누군가 대신 비자 접수를 도와주는 경우에 대한 것이니까 여기서는 No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밑에 이렇게 이메일 주소가 자동으로 뜨는데 확인하시고 Next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 직업에 대해서 묻는 건데요. 학생일 경우에는 휴학생도 모두 여기에 student라고 기입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학생도 아니신데 그냥 알바 같은 거 하고 계시면 파트타임이라고 적으셔도 되고, 직장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직업을 적으시면 됩니다. 무직인 경우에는 not employed 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많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학생분들일 것 같아서 저는 student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호주에 지내는 동안에 일을 할 계획이 있냐라는 질문인데요. no를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일을 하시기를 원하니까 yes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농장에 가시는 분들은 세 번째 agricultur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고, 식당에서 일할 계획이 있다면 첫 번째에 보이는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s 이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말 그대로 계획을 묻는 거기 때문에 계획이 있는 경우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일을 할지 안 할지 모르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일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장에 가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세 번째 거를 선택을 할게요. 다음은 최종 학력을 기록해 주는 건데요. 드롭다운 메뉴에서 해당 사항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 현재 재학 중인 분들이 바첼러 학위를 선택해야 될지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될지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냥 고등학교 선택하시면 되고요. 학력사항은 5월 비자 심사를 받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나중에 혹시 호주에서 유학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거짓 정보를 적으시면 안 되겠죠. 이민성에는 기록이 다 남아 있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는 건강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여기서 보이시는 첫 번째 질문은 지난 5년간 한 번에 3개월 이상을 타 국가에서 체류한 적이 있냐는 질문인데요. yes를 하시면 디테일을 적으시면 되고, 저는 no를 할게요. 그 다음 질문에는 호주에 지내는 동안 병원이나 보건 관련 시설에 일할 계획이 있냐라는 질문인데, 실제 머릿속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no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intend의 정의는 구체적인 목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즉 실제 잡 오퍼를 받은 경우에 yes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질문, 다음 질문들을 다 no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천식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은 yes를 하시고 디테일을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완치가 되었거나 호주에서 생활하시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영문으로 제출을 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비자가 거절될까봐 겁이 나서 no 하시는 것보다는 정직하게 yes를 하고 문제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귀찮고 신경 쓰일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지금까지 제가 도와드렸던 분들은 모두 비자를 받으셨거든요. 어차피 신체검사 받으면 해당 사항이 발견될 수 있으니까 정직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no라고 하시니까 no라고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보이는 질병들에 대해서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yes 하시고 내용에 대해서 밝혀주시고요. 저는 다 no라고 할게요. 그리고 next 버튼을 눌러서 넘어갈게요. 이 페이지에서는 개인 신상과 범죄 기록 등에 대해서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기소된 적이 있거나 실형을 살았던 적이 있다면 질문을 잘 읽어보시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모든 답변에 노라고 하시겠죠. 가끔 주차 위반이나 신호 위반, 속도 위반 같은 걸로 딱지를 끄는 거에 대해서도 예스를 해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 다 비자 받는데 전혀 문제 없으세요. 저는 다 노라고 하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특별히 남자분들의 경우는 국방의 의무를 마치신 분들의 경우 밑에서 5번째 질문에 보시면 yes라고 하시고요. add 버튼을 눌러서 입소 일자와 전역 일자 등의 디테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군대를 다녀온 여성분이 계시다면 동일하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우선 노라고 답변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직업상 총기나 무기류를 다루셨던 분들도 yes를 하고 디테일 적어 주시고요. 그 위의 질문은 특수활동에 대한 내용을 적으시는 건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yes 누르고 디테일 적어 주시면 되고 저는 이 부분도 no를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페이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대해서 이해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페이지인데요. 내용을 보면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컨디션을 잘 숙지하셔야 되고 특수 환경을 제외하고는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일하지 못하고 4개월 이상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하고 호주에 지내는 동안 재정적 여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모두 yes하고 next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는 쭉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모두 동의하시면 yes 선택하시고요. next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는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이 쭉 한 페이지에 뜨게 되는데 내용을 한번 훑어보시고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세이브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실 중간중간에 세이브 버튼 계속 누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혹시 모르는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오는데요. 일반적으로 2가지 서류만 첨부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앞에 내용 중에서 특정 질문에 디테일을 적은 게 있다면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영문으로 준비해서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서류 첨부하시는 거는 트래블 도큐먼트에 여권을 첨부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권을 첨부하실 때는 사진면을 펼쳐서 위아래 면이 다 보일 수 있도록 컬러 스캔을 해서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첨부 파일은 이미지로 JPG 파일로 하셔도 되고 PDF 파일로 하셔도 괜찮아요. 가끔 가다가 여권을 손으로 펼쳐서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첨부하셔도 비자를 못 받는 건 아닌데요. 호주 이민성의 권장사항은 컬러 스캔을 해서 잘 보이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패스포트 카피라는 이름으로 첨부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attach 요거를 반드시 눌러줘야지 첨부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one received라고 표시가 되죠. 두 번째 서류는 재정증명 서류인데요. 최근 이렇게 워홀 비자를 신청할 때 재정증명 요청이 되면서 인터넷상에서 90% 이상이 좀 잘못되게 정보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호주 달러 5,000불에 해당하는 재정증명을 하면 된다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블로그에 올려놓고 계시는데 5,000불과 항공료 2,000불 총 7,000불 호주 달러 7,000불 이상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호주 이민성 사이트에 한국에서 비자 접수하는 경우에 왕복 항공료 기준을 2,000불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가급적 호주 달러 7,000불 이상에 맞춰서 증명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재정 증명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뱅크 스테이트먼트 잔고 증명서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할게요. 뱅크 스테이트먼트 파일을 여기에 넣어주고 attach 꼭 눌러줍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one received라고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 첨부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군대를 전역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전역 증명서도 제출하라고 권장 노티스가 떠요.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도 비자는 잘 나왔지만 가급적이면 영문으로
발급받아서 병적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마치고 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Submit Now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결제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용 표시가 되고 어떤 방법으로 결제를 할지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신용카드 결제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신용카드 내용을 넣으시고 실제 결제되는 비용은 485불보다 1.32%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붙어서 결제가 될 거예요. 내용을 넣으셨으면 Submit 누르셔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실제 신청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결제 후에는 다시 이렇게 내 계정의 첫 페이지로 가셔서 신청했던 비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여기에 View Detail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고 왼쪽 메뉴에 보시면 Health Assessment라는 버튼이 있어요. 클릭하시게 되면 신체검사 폼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신체검사 폼을 생성하실 때도 또 여러가지 질병과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 해당 사항 없으면 모두 NO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Record Medical History라고 하는 파일명의 신체검사 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서류를 보시면 Hep ID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신체검사 받는 곳에 예약을 잡으시면 되고 신체검사 받으러 가실 때는 이 서류와 여권을 지참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혼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자세히 설명드리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